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 아니면 위증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죄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기자를 갖다가 올해 한국 여기자라고 상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었죠. 종편 JTBC는 중앙일보 대주주 홍석현이 사실상 지배하는 방송사입니다. 태블릿 PC 날조 보도 당시에 JTBC 공동대표 사장은 홍정도였고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들이죠. 보도 담당 사장 손석희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또 홍정도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정책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인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와 1977년생 동갑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JTBC 공동대표였던 홍석현의 아들인 홍정도와 김한수가 77년생 동갑이라는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수 회보 내용입니다. 태블릿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음. 한편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넷피스 24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부언하면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문서 수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국가수가 감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JTBC 기자 심수민은 2016년 10월 19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최순실 씨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최 씨는 평소에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허위 보도를 합니다. 이 말이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거는 제 영상에 보시면 태블릿 PC의 진실에 디테일하게 담아놨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보도를 시작으로 JTBC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았고 JTBC 보도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인상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탄핵 전국 당시 무차별적으로 횡행한 여러 선동 프레임 중 하나가 바로 이 JTBC를 통해서 촉발된 겁니다. 그 결정타가 2016년 12월 8일에 있었던 제1차 해명 방송인데요. JTBC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세간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을 마련합니다. 앵커였던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태블릿 PC 화면이 뻘겋게 보일 지경이라면서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했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더 심한 표현을 덧붙여서 기존의 보도를 견고하게 다졌다라는 겁니다. 이 방송이 있은 다음 날, 그러니까 2016년 12월 8일 방송했으니까 그 다음 날인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 보도로 2016년 연말에 한국 여기자협회에서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을 합니다. 참나. 정말 죄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기자를 갖다가 올해의 한국 여기자라고 상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JTBC 측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JTBC 측이 국가수 감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또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라는 보도를 계속했다면 JTBC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날조에 해당됩니다. 고로 JTBC가 사실을 날조한 행위는 무고죄 아니면 위증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JTBC 측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훨씬 이전에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태블릿 PC 보도 당시 JTBC 취재팀장이었던 손영석 기자의 법정 증언에서 확인이 됩니다. 손영석 기자는 법정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2016년 10월 20일 무렵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달쯤 지난 후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영석은 그런 사실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한 달쯤 지나서 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겠죠. 이 시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1심 재판장 박주영 판사가 직접 손영석을 신문을 합니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여성 판사고요. 재판장이 12월 8일 1차 해명 방송 전에 수정 앱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고, 송영석은 예,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이 지적한 12월 28일은 2016년 12월 8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기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한마디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태블릿 PC 첫 보도를 하고 한 달 20일이나 지나서 JTBC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1차 해명 방송을 했다라는 것은 JTBC 측의 의도, 즉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고 작정을 하고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수에서 태블릿 PC의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2017년 11월 21일은 태블릿 PC 보도가 있은 지 1년이나 지나섭니다. 최소한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가 줄기차게 요구한 태블릿 PC 검증을 검찰이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손영석이 증인석에 앉은 2018년 10월 29일 무렵에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선고가 모두 끝난 후였어요.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태블릿 PC라는 요물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1심, 2심 선고가 끝난 후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법원, 검찰, 언론사, 특히 이 JTBC, 이것들이 죄 없는 사람을 4년이 넘게 옥살이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현재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숨도 못 쉴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1년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탄핵 정국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저들의 계획대로 우병우를 하는 민정수석의 팔다리를 끌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나 팩트가 하나도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4년이 지나서 매우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에 가까운 강력한 조작 날조에 대한 실명, 검사의 실명과 증거가, 팩트가 차고 넘칩니다. 현재 이 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탄핵의 주범들인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승민, 김무성, 권성동 같은 자들, 지금 그 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를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켜서 탄핵을 영원히 묻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거대한 음모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들이 다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철판을 깔고 조중동과 이 정치권 여야가 합쳐갖고, 문재인은 왜 그러겠어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야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는 감옥 안 가고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에 있는 자들은 거의 탄핵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여서 탄핵을 영원히 묻고 편하게 살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비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보수 애국 시민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이에요.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을 갈 이유도 없겠지만 가봤자 명예훼손 정도라 겁도 안 나요. 식구들에게 다 말해놨기 때문에 겁도 안 납니다. 목숨 걸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필요 없어요, 지금요. 대통령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각제 되면은 껍데기니까 힘도 못 쓴 놈 거. 그리고 이재명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각제가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재명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총리 시켜줄 일이 없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탄핵의 진실을 전국에 알려서 여론을 바꿔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핵심, 본질을 모르고 왜 자꾸 이렇게 엄한 데다 힘을 쓰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립니까, 여러분? 전 국민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